안녕하십니까, 김승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5분 특강 5번째 시간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크게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건축 및 개수라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토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이제 사실상 모든 토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토지의 개념을 보시면 우선 별도의 또 법이 나옵니다.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 즉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는 어떤 공부상 자료를 말하는데, 이런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법을 가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은 모든 토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는 어떻게 취득하냐? 보통은 매매 등 이 승계 취득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상속, 증여 등 승계 취득이 대부분이고, 다만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서 뭐 간척이나 뭐 새만금 간척,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공유수면 매립, 그런 것에 의해서도 토지 조성을 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우리가 단어는 건축물인데 이 지방세법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특정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부터 살펴보시면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합니다. 저도 이제 이 취득세를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진 법이 이 건축법인데요. 이런 건축법에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이 찾아가는 법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건축법 2조를 보시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즉 토지에 붙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과 기둥, 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 그러면 건축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뭔가 지붕이 있고 벽이나 기둥이 있으면 이것도 건축물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물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특정 시설을 말합니다. 이 법에서 표현은 그냥 시설인데 제가 좀 특정한 거다 그래서 특정 시설로 붙여보았습니다. 이 특정 시설이라고 하면 7가지가 있습니다. 레저 시설, 저장 시설, 도크 시설, 도관 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기타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조금 벗어난 범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돈을 주고 취득하거나 건설을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구나를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저 시설은 뭐 다는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레저 시설은 수영장, 뭐 스케이트장, 우리가 20타석 이상이 있는 골프 연습장 등이 그런 시설이고요. 저장 시설은 수조 등 저유조 같은 기름이 담긴 그런 걸 말하고, 도크는 뭔가 접합하는, 우리 부두에서 도크, 뭐 이렇게 배랑 결합하는 시설, 도크 시설을 하고, 도관은 어떤 가스나 열 같은 게 흘러가는 파이프 같은 것들이고, 급배수 시설은 말 그대로 어떤 급수와 배수가 되게끔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 시설은 어떤 우리가 주유하거나 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런 것들도 역시 에너지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잔교, 즉 어떤 다리, 그리고 기계식 또는 철골식 어떤 주차장,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기타의 시설로서 특정 시설에 해당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를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 및 개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축물은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고, 이 건축과 개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인데, 결국 이 건축과 개수라는 행위를 하면 이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법 제2조 1항 8호를 보시면 건축이라 하면 이 5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뭔가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없던 것에서 만들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입니다. 어떤 뭐 면적이나 층수, 높이 같은 것을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렇게 늘어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축과 재축은 어쨌든 둘 다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기존과 같은 규모로 다시 만드는 건데, 즉 같은 규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 사유가 다릅니다. 이 개축은 이 고칠 개라는 한자를 써가지고 내가 좀 미관상 혹은 좀 기능상 좀 업그레이드 한다는 개념으로, 뭔가 여기 보시면 빨간 지붕인데 이제 좀 더 있어 보이는 이제 파란 지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미관이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다시 짓지만 안타깝게도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었다, 어쩔 수 없이 옛날 걸 그대로 지었다 라는 것이 재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은 어떤 건축물 그대로 어떤 해체하지 않고 요 같은 대지 선상에서 그대로 이렇게 위치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의 이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행위를 건축이라고 하고, 이런 건축의 행위가 있으면 그 결과물이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수는 우리가 좀 수선한다, 수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뭐 어디까지 수선한 게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에서는 개수를 명확하게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대수선입니다. 대수선. 그래서 아주 좀 크게 수선한다, 내가 어떤 기능 같은 개선을 위해서 크게 수선하는 것이고, 보통 어떤 뭐 기둥이나 보, 내력벽 같은 어떤 건축물의 핵심 사항을 좀 수선하고 변경하고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예가 있으니까 이 예를 참고하셔서 내가 어떤 돈을 들여서 또 수선을 하면 이 수선이 대수선으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한번 고민하시면 되고, 그때 이 자세한 내역들이 법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또 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더 정확하게 취득세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시설의 수선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7가지 특정 시설을, 그것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치는 것, 수선하는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시설과 조금 대비돼서 특정 시설물이라고 하는 한 글자 더 붙는데요. 특정 시설물을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것을 개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건축하는 것 자체는 아니지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선하면 개수를 한다고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승강기입니다.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게 되면 그 부분에 한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중에 이런 시설들을 보시면 다 건축물에 딸리는 것입니다. 딸린 것, 그 부속되는. 그래서 뭐 발전시설, 공급시설 이런 것들 다 이 특정 시설물로 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취득세 과세 물건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좀 많이 보실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취득 중에 설명 못 드렸던 간주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